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한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지금은 회복 중이에요. 저는 제가 암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TV 또는 주변에서 암 걸린 사람들 보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앞불싸, 제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네요. 그리고 제 몸에 자라난 암덩어리를 떼어냄과 동시에 남편도 떼어냈습니다. 며느리 암 걸렸다니까 본인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시모가 저를 쥐잡듯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대로 해라 하고 버려버렸어요.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웃음이 새어나오네요. 아마 지금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귀한 아드님의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이랑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남편도 시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 양가 도움은 일절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했어요. 그간 서로 모아놓은 돈이랑 대출 껴서 식 올리고 신혼집 마련했습니다. 신혼집 위치는 친정과 시댁 중간쯤에 얻었어요. 서로 홀로 남겨진 엄마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혼자 지내는 본인의 엄마를 챙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약 1년 정도 지나자 시모는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냐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아직 소식 없니? 무슨 소식이요? 무슨 소식은 당연히 임신 소식이지.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넘었구먼. 어머니, 요즘은 천천히 임신하는 추세예요. 저희는 아직 신혼을 더 즐기기로 했고요. 그만하면 되지. 뭘 덜 즐긴다는 거야.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야지. 나중에 늙어서 나오면 고생이야. 네 몸만 더 망가지는 거라고. 추세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추세. 결혼하면 빨리빨리 임신해서 낳아야지. 아주 천하태평이야.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그런지 시모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자마자 빨리 이세 계획을 세우라고 닥달했는데 저희가 신혼생활 즐기고 싶다고 1년 정도 미룬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1년 지났다고 얼른 임신 준비하라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에게는 천천히 임신하는 추세다. 신혼생활 더 즐기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게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하루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리 쉽진 않더군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1년 뒤 다른 지역으로 정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마음 편히 임신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왜냐고요? 바로 시모와 우리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유일한 가족은 저와 남편이 다예요. 가까운 거리에 집을 얻어 자주 왕래하고 지내지만 결혼한 뒤로 부쩍 적적해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귀찮아하니까 본인 몸도 잘 안 돌보기 시작했고요. 옆에서 잔소리할 자식도 없으니 식사를 거르는 건 기본이고 말할 상대가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외로워하셨죠. 그러니 우리 둘은 결혼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수시로 연락하는 건 기본이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뵀어요. 상황이 이러니 임신이 가당키나 할까요? 만일 임신해서 애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시모와 친정엄마를 잘 챙길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합의 본 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이를 갖자는 거였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또 손주 타령하시더라?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아이 가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그냥 천천히 갖고 싶다고 둘러댔지 뭐.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두 분 걱정되어 못 그런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 본인들 때문에 미룬 거 알면 엄청나게 미안해하고 신경 쓰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앞으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성 그으시면 어째? 괜히 더 마음 쓰이게. 그나저나 내년에 자기 정근 가잖아. 이사 준비해야 하는데 두 분께 언제 말씀드리지? 아니다. 괜히 미리 말씀드렸다가 심란해하실 수도 있겠네. 나중에 상황 봐서 말씀드리자. 우선은 두 분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우리가 바탕을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 서서히 전화도 줄이고 찾아가는 횟수도 줄이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남편과 저는 원래부터 이럴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이사를 하기 전 점차 조금씩 거리를 둬서 익숙해지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한 번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면 두 분이 힘든 걸 고려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나름대로 두 분이 홀러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죠. 1년 뒤 정근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우리 둘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유롭게 여가생활 즐기며 지내시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은 두 분 다 재혼하는 게 어떨까 고민까지 했었어요. 저는 엄마가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로서 좋은 분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엄마와 시모에게 말해보긴 했는데 두 분 다 늙어서 무슨 남자냐며 됐다고 하셨어요. 아유, 다 늙어서 무슨 남자는 남자야. 네 아빠한테 질려서 그런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든다.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면 어쩌려고. 엄마는 그냥 지금이 마음 편하고 딱 좋아. 안 그래요, 사부인? 그럼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괜히 잘못 걸리면 큰일 나죠. 우리는 지금이 좋으니까 괜한 소리 할 것 없어. 그저 하루빨리 손주 안겨줄 생각이나 하렴.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나야 애도 봐주고 그러지.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당신들의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 만나보시라고 계속 권유했던 건데 그때마다 싫다는 데다만 돌아왔죠. 별의별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두 분께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속도 모르고 그저 자식만 바라보는 두 분. 우리는 점차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째 생리가 나오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리불순이 심해서 한두 달 건너뛰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쯤 하면 생리할 때가 됐는데 안 하니까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슬쩍 말했더니 남편은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뭐? 임신? 에이, 아니야. 임신은 무슨 차차 가지려고 서로 조심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알아? 100% 피임이 되는 게 어디 있다고.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기 같은 거 사서 한번 해봐. 테스트기? 내가 사올까? 그래, 그게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것보다 빨리 확인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가서 당장 사올게. 남편은 본인이 서둘러 사오겠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사온 테스트기를 제게 건넸어요. 화장실에서 검사하고 기다리는 내내 초조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임신이면 어쩌나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간 우리 부부는 친정엄마와 시모 때문에 임신 계획을 안 한 것뿐이지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남편은 하루빨리 귀여운 딸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워 미치겠더라고요. 임신이라면 축하받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두 분을 생각하니 심란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이사 가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보고 싶어서 얼마나 다 우울해 하시겠냐고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살펴봤죠. 테스트기에는 희미하게 두 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확인했어? 어때? 아직 멀었어? 이것 좀 봐봐. 이거 두 줄 맞는 거지? 어디 봐봐. 맞네. 두 줄이네, 두 줄. 테스트기에 희미하게 표시된 두 줄. 남편은 그걸 보고 기뻐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으면 두 분이 많이 좋아하실 걸 알지만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자기는 안 좋아? 좋지. 좋은데 엄마랑 어머님이 걱정이네. 우리 내년에 이사 가는 거 모르시잖아. 애 낳으면 보고 싶다고 야단이실 텐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외로움 많이 타셔도 우리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실 거야. 원래는 이사 계획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말씀드려야겠네. 애도 생겼으니까. 참, 이번 주에 병원 가보자. 뱃속에 아이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봐야지. 아빠가 된다는 게 그리 좋은 모양입니다. 심호 생각 끔찍하게 하는 사람이 아이를 더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 부부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그 주 주말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테스트기에 희미하게 두 줄 뜬 사실을 말하며 초음파로 태아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한 번 봤다가 남편도 한 번 봤다가 간호사랑 조용히 귓속말을 하더군요. 간호사와 의사의 표정은 말도 안 되게 심각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저는 조심히 물어봤어요. 왜요,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유감이지만 뱃속에 태아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희미하지만 테스트기에 두 줄 나왔다니까요? 몇 달 동안 생리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저도 임신 가능성을 두고 살펴본 건데 아무리 살펴봐도 착상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그럼 왜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뜬 거죠? 불량인 건가요? 저희는 임신인 줄만 알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반응으로 두 줄이 뜬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조직 검사를 받아요? 의사와 간호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계속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크게 하얀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생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단순한 혹인지 암인지 알 수가 없어서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많이 크거든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끔 아랫배가 욱신거리긴 했는데 생리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이렇게나 큰 혹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죠? 하루 사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인 줄 알고 남편이랑 저랑 기쁘기만 했는데 임신이 아니라니. 무엇보다 자궁에 자라는 혹이 암이면 어쩌나 걱정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어 여자로서 삶이 끝날까 두렵기만 했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뭐라 말해줄 수 없다며 정확히 검사한 뒤에 알 수 있다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미룰 것 없이 바로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피가 말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아니어라. 암만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제 간절한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우려하던 현실이 벌어지고 만 셈이죠. 검사 결과
제 자궁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혹이 아닌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만 하면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무너지고 말았죠.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생명에 지장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진다니까. 어서 일정 잡고 회복하자. 미안해.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는데 나 때문에 애도 못 갖고. 이게 왜 자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인데. 그래도 앞으로 애 못 가지잖아. 이럴 거면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갖는 건데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다른 방법은 없냐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다른 장기로 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늘을 숱하게 원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받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와 심호 모르게 수술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한동안 제가 보이질 않자 걱정하실 것 같아서 두 분께는 출장 갔다고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 몰래 병원에서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봐요. 지인 병문안을 온 심호와 로비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왜 여기 있어? 환자복은 또 뭐고? 어머니, 그게... 심호는 제 모습을 보고 눈이 커지게 놀라서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입원한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안 좋길래 입원까지 하냐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심호가 다 알아버릴 것 같아서 검사하러 가야 한다는 핑계로 재빨리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심호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연락한 것 같더군요. 영원히 숨길 마음은 없었지만 몸 다 회복되고 제 마음이 괜찮아지면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호가 남편을 엄청나게 잡았나 봐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입원까지 하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심호는 노발대발하며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날 심호가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제게 이혼장을 던졌습니다. 너희 참말 말고 당장 이혼해라.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나랑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손주 자식도 못 보고 살아야 하냐? 난 내 자식도 못 보고 평생 그러고 사는 꼴 못 본다. 당장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랑 재혼할 거니까 얼른 도장이나 찍어. 엄마, 정말 왜 그래?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지금이야 괜찮겠지. 나중에 시간 지나봐. 너 정말 자식 없이 평생 얘랑 둘이 살 수 있어? 네가 지금 미안해서 일어나 본데 그거 잠깐이야. 널 생각해야지. 미안해서 평생 자식도 못 보고 살래? 너 아들 딸 낳고 살고 싶다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미 주변에 괜찮은 선자리도 알아놨으니까 얼른 도장 찍고 정리하자고. 엄마, 오늘 퇴원해서 온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엄마까지 왜 이래? 아, 글쎄, 넌 빠지래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얘, 너 뭐하고 섰니? 어서 도장 찍으라니까. 어머니, 우선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암이란 거 알았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입 꼭 닫고 누구 인생 망치려고.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니?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괜히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애도 못 낳는 거 뭐 어디다 써? 시모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처럼 저를 쏘아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도장 찍으라며 난리를 떨었어요. 남편이 가까스로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밖에서 실랑이를 하는 듯 하더니 집에 들어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솔직히 시모 말이 틀린 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과가 편하지 않았어요. 시모 말이 다 맞다고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명백한 불임인 것을요. 남편에게 이혼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쳐도 자식을 포기하고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조금도 없을 테니 충분히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각할 것도 없다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자식은 없어도 되지만 절 잃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이혼할 마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당장 따라 나와! 왜 이러세요, 정말? 글쎄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가? 사부인도 알아야 빨리 이혼시킬 거 아니냐고! 남편 없이 혼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쳐서는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다짜고짜 친정엄마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암 수술 받아서 자궁 다 드러내고 불임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혼시키려고 엄마 집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가 알면 억장이 무너지실 거잖아요.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버티고 섰습니다. 한참을 나와라 못 나간다고 실랑이 하며 시모랑 씨름했어요. 버티고 서서 안 나가니까 하는 수 없다는 듯 시모가 잔뜩 성질 부리며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집으로 있는 힘껏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따라 나올 것이지 왜 힘쓰게 만들어? 엄마한테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내 자식 옆에 붙어 있겠다고? 이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아는 한 절대 안 돼. 빨리 따라와 이거사.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의 소나기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힘이 이렇게 좋은가 깜짝 놀랐어요. 시모는 더욱더 제 머리채를 꽉 잡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길거리의 모든 사람이 저와 시모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삽시간에 동네 인기 스타가 된 듯 했죠. 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 피우니까 동네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엄마 집에 도착한 시모는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에 엄마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서 있는 시모를 보고 놀라서는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아유,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손 안 나요? 엄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탁 풀이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잡힐만 하니까 잡죠. 죄도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보통 발칙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아들 인생 제대로 망치려고 작정했다니까요. 뭐라고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제 딸이 뭐 어쨌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사부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러나 싶겠지만 다 알게 되면 천번만번 이해할 겁니다. 아니 글쎄 얘가 우리 몰래 수술 받았어요. 그것도 암 수술을. 네? 아, 암이요? 자궁에 큰 혹이 있어서 검사해봤는데 그게 암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혹이 워낙 크고 위험해서 자궁을 다 드러내야 했대요. 지금 사부인 딸은 자궁을 다 드러냈어요. 앞으로 임시 유모고 애를 못 갖는다고요.
이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 우리 아들이 뭔 죄냐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남의 자식 인생 망치고 말고 조용히 도장 찍으라고 했더니 참 자꾸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부인이 책임지고 이혼시켜요. 안 그러면 나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결국 시몬은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충격받아 쓰러질까봐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모든 걸 말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 사부인이 하는 말 다 사실이야? 엄마, 그게 그러니까 이거사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 큰 수술을 받고 어떻게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내가 어미일 자격 있니? 자식이 그런 수술 받은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있었으니 내가 무슨 어미야. 엄마는 손으로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괴로웠어요. 물론 저도 몇 번이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죠. 아프면 아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엄마한테 아프다며 어리광 부리고 싶고 보살핌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알게 된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원망 섞인 마음은 시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까지 다 알아버렸네요. 이제 만족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행동하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루아침에 아기 못 낳는 신세가 됐는데 어머님보다 제가 더 미치고 펄쩍 뛰지 않겠냐고요. 이게 지금 누굴 탓하고 난리야. 네 몸 제대로 간수 안 한 걸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기에 내가 진작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지. 좋게 말했을 때 들어야지. 뭐하러 버티고 서 있어? 남편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저 어머님 말씀 듣고 그이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기회 줬어요. 그런데 그이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왜 어머님이 난리 떠냐고요. 자식 일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 다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지. 그리고 내 새끼가 워낙 착해서 차마 이혼하자 말을 못한 것뿐이야. 속으로는 자식 못 낳는 아내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 내가 나가라는 선자리에 군말 없이 나갔지. 뭐라고요? 그 애가 지금 선보러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보다 더 잘나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선보고 있으니까 얼른 도장이나 찍어 이거사. 너 때문에 내 아들 혼사길 막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모의 말에 엄마와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선을 보러 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어쩐지 주말이면 귀찮다고 집에만 누워만 있던 사람이 오늘따라 무슨 친구를 보러 간다고 잔뜩 멋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멋을 내냐고 했더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모임이라 꿀리기 싫다는 둥 별의별 이유를 내면서 나갔거든요. 정말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눈치 없게 남편을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혼란스럽고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모 이야기 다 필요 없고 남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9시 정도가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시모한테 다 들었다. 선 잘 보고 왔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이내 모든 것을 인정하더군요. 미안해. 난 정말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하도 난리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 근데 정말 그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그게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 이해해 줄 거로 생각했어? 정말 너한테 나뿐이라면 이럴 수 없어. 어머님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선자리 절대 안 나갔겠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 임신 못하는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차라리 그게 덜 상처받겠어. 어머니께 당신 선보러 갔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니? 대체 어디까지 날 추락시킬 셈이야? 우리 이혼하자. 어머님 말씀대로 그게 낫겠어. 자기야, 조금도 미안해하지 마. 동정도 하지 말고. 그게 더 기분 나빠. 식탁 위에 이혼 서류 있을 거야. 도장 미리 찍어놨으니까 당신도 도장 찍고 접수해. 난 엄마 집으로 들어갈 거야. 서류 접수하고 서로 정리할 건 차차 마무리 짓자. 미리 싸놓은 짐을 챙겨서 남편을 지나쳐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몇 걸음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든 따라 나와서 붙잡았겠죠.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고 엄마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찾아오지도 않는 거 보면 시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비참함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의 반송장처럼 지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 슬퍼하셨습니다. 아직 몸도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쩔 거냐고 속상해 하셨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극도로 우울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모든 것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이 5kg가 빠질 정도로 체념하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심하게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는 너무도 반가워 냉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인 간호사인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다친 걸까봐 걱정되어 불이 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자기야,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호자시죠? 지금 환자분 검사 1차 마쳤고 다음 검사 대기 중이에요.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신경 쪽이 눌리는 등 크게 다친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일행도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선본 여자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 옆에서 대기하며 여러 검사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시모는 남편을 보고 오열하였고 저는 덤덤하게 하반신 마비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인정할 수 없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깨어났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의 두 다리를 확인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이래? 다리가 왜 안 움직여져? 여보, 내 다리 왜 이런 거래? 이게 왜 이런 거냐고! 차 사고 당할 때 신경이 눌려서 다쳤대. 재활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희망 잃지 말라더라. 뭐? 같이 타고 있던 일행은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라더라. 너 선본 여자랑 데이트하다가 사고 당한 거니? 제 물음에 남편은 눈을 피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몰골을 봐.
난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뭘 먹지도 못한 채 살았어. 그런데 너는 새로운 사랑을 키워내느라 설레하고 있었구나.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네가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연락 기다린 내가 미쳤지. 하늘도 나처럼 네가 괘씸한가 봐. 그래서 이런 벌을 준 거겠지? 너 지금 아픈 애한테 악담하는 거냐? 애 못 낳는 아내 얻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잘못이 없어요? 이거 어머니 불륜이에요.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그래, 애 못 낳는 아내 싫다고 쳐. 원치 않을 수 있지, 다 이해해.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내 앞에서 가증스럽게 눈물 흘리면서 애 없이는 살아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뒤로는 선보러 다니니?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불임이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요? 어떻게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엄마한테 갈 수 있어요? 손주 낳아줄 새 며느리 얻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선보게 했어야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안 그래도 애 못 가져서 비참한 사람 2번 죽이는 거라고요. 아주 꼴 좋네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나요? 그것도 재혼인데. 어디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근데 아마 없을걸요? 임신하는 며느리 얻으면 뭐예요? 어머님 아들이 이 모양인데? 손주 얻고 싶으면 욕심이 그렇게 잘못이냐?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어쩌겠니? 내가 졌다. 손주 못 안겨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너희 둘이 평소대로 잘 살아라. 뭐라고요? 인제 와서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뭐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혼해서 좋을 게 뭐 있어? 너랑 우리 아들이나 한 가지씩 흠 있는 게 똑같잖아. 넌 애를 못 낳고 우리 아들은 다리를 못 쓰고 한 가지씩 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고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동안 나랑 아들이 서운하게 한 건 미안하다. 우린 뭐 좋아서 그랬겠어? 이왕 결혼했으니까 잘 살았으면 했지. 그런데 어쩌겠어. 손주가 포기가 안 되는 걸. 솔직히 이건 이해해줘야 한다. 너라면 안 그랬겠니? 사부인도 나처럼 똑같이 했을 거야. 어디다 우리 엄마를 갖다 붙여요? 엄마랑 제가 그랬을 거라고요? 우린 둘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저급하고 야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디가 똑같은 의미예요? 난 애만 못 가질 뿐이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막말로 입양해서 키우면 되고 아니면 아예 애 딸린 남자랑 재혼하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지. 요즘 애 낳는 거 싫어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반신 마비는 이야기가 다르죠. 재활치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처럼 생활할 수 있겠어요? 신경에 한번 손상 입으면 회복되기 힘들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왜요? 선본 여자가 하반신 마비인 남자는 싫대요? 지금 나는 꽝 대신 닭 취급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쾌하네요. 나도 저런 하반신 못 쓰는 남자 딱 질색이에요. 뭐하러 저런 놈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이나 실컷 하세요. 졸지 아들 이혼시키고 하반신 마비 만들어서 좋으시겠어요.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모두 책임지고 사세요. 전 예정대로 저 인간이랑 이혼하고 보란 듯이 새 출발할 거예요. 자기야, 정말 나 버릴 거야? 자기마저 버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나 그냥 엄마가 만나보라고 하도 뭐라 해서 만난 것뿐이야. 조금도 마음 없어. 진짜야. 몇 번이고 자기 찾아갈까 고민했다고. 고민 같은 소리 하네. 날 잡고 싶은 거라면 고민 같은 걸 왜 하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찾아왔겠지. 네가 무슨 보이야? 넌 생각도 없이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니? 그래. 어쩌면 잘된 일이네. 마마 보이니까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살면 되겠다. 다리 불편한 네 옆에 엄마 말고 누가 있겠니? 너 그만 못하냐?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상처되는 말로 가슴을 후벼 파야겠어? 어머님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정말 이보다 속 시원할 수 없는 복수였어요.
하늘이 제 편을 크게 들어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잘못했다고 울부짖었고, 시모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앞으로는 둘이 뭘 하든 일절 신경 쓰지 않겠다며 애원했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된 남편을 버리는 매정한 아내라고 몰아갔어요. 거머리처럼 소송까지 걸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군요. 한 번 당하면 당했지, 두 번 당하면 나가 죽어야 해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선번 여자의 증언을 내세워서 이혼 전 선을 보고 데이트한 행동에 관해 반박했습니다. 불임이라고 내칠 때는 언제고, 하반신 마비되니까 속 넓은 척 받아주는 거라고 다 까발렸습니다. 결과는 뭐 뻔하죠. 저런 못된 인간들 편을 누가 들어준답니까? 우린 이혼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씩씩하게 일어난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여자로서 아이를 한번 낳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낳을 수 있어도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불임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고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